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화 돼가는 요사이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덧붙여 제2외국어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저는 4개 국어를 할 줄 압니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여러분들이 보면 대단하다 하시겠지만 사실 속빈 강정입니다. 영어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약 10년을 배우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교의 영어 교육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거의 제 어학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가 영어가 필수로 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영어로 되어 있었고 자료마저 모두 영어 자료였습니다. 부서마다 미국인이 거의 한국인만큼 많았습니다. 모든 회의나 업무가 영어로 진행이 됐죠. 업무를 위한 자료, 즉 스펙이나 이런 걸 읽으려면 한 페이지 읽는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동료가 말 걸어 올라치면은 미리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회사 가는 게 스트레스고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풍운의 꿈을 안고 들어간 회사가 이렇게 지옥 같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억지로 보는 문서였지만 매일 보다 보니까 낯익은 단어가 조금씩 늘어났고 옆에 있는 미국인도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 않고 서로 장난질도 해가며 하니까 그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고참들이나 또 미국인들이 신출내기인 우리들에게 억지로 영어 교습을 해주어서 그런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회사가 초급 간부가 되려면 영어가 필수였습니다. 회사원들 중에서 영어를 못해서 고참인데도 진급을 못하고 평직원인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을 때 회의석상에서 미국인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영어가 조금 편해졌고, 그리고 몇 년 후 초급 간부 시험에서도 저희 건축 직군에서는 발군의 영어 성적 덕분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에는 프랑스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다음 프로젝트에는 프랑스와 기술 제휴를 해서 진행시키는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엔지니어들이 전부 프랑스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상에서는 불어 대신에 영어로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별로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랑스의 기술 습득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프랑스로 연수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치 현대자동차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외국으로 직원들을 연수 보내듯이 말입니다. 기술 습득 또는 기술 획득을 위해서는 현지어인 프랑스어를 잘 해야지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던 회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을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우선 1차로 회사 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밤낮으로 프랑스어 공부만 시켰습니다. 2차로 파견일이 결정되었을 때는 다시 14주를 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프랑스어를 익혔고, 현지 프랑스에 갔을 때는 프랑스 어학당으로 유명한 비시의 까빌람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10주 동안 다시 합숙을 하면서 프랑스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합산을 해보니 거의 1년인 48주를 밤낮으로 프랑스어만 배웠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근무하며 많은 프랑스 친구들과 교류를 했고, 배울 것은 배우고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취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입니다. 이 중국어는 전혀 흥미가 없었고 애시당초 전혀 배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중국 수화시,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은 현지에 저명한 조선족 사업가인 사장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장 시에 수화시에 있는 시장님과 당서기 앞에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흡족한 그 중국 간부들은 저희 일행을 그쪽 영빈관으로 초대해서 저희를 1박 2일 동안 기분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식사시나 무슨 회의시나 조선족 사장님이 워낙 그 중국말과 한국말을 잘 하셔서 같이 있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분이 잠깐이라도 부재시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또 희한하게도 중국 분들은 영어를 전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만한 단어들도 전혀 몰랐고요. 또 저희는 저희대로 띵하고 정도밖에 몰랐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아주 사소한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도 없을 때의 뻘쭘함이란 좀 상상만 해도 좀 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는 들었지만 중국 사업을 위해서라도 중국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됐습니다. 중국어를 시작한 지.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 기억력 감퇴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국어 수준은 생존 중국어와 생활 중국어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어학의 천재라고 합니다. 4개 국어를 해서.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속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또래 딴 사람들보다 좀 잘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영어는 지금 미드를 보면 거의 반 이상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여행 가서 외국인과 말을 하려치면 말이 떠듬떠듬 초보자처럼 나옵니다. 이게 워밍업이 돼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또 중요한 계약을 위한 영어 회의에서는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꼭 대동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 사촌 형님이 뜻밖에도 프랑스인 사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을 때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입이 꼭 녹슨 기차바퀴처럼 뻑뻑해지면서 거의 말이 안 나왔습니다. 쉬운 단어도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겁니다. 힘들게 배운 프랑스어 다 잊어버리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장 강남에 프랑스어 프리토킹만에 들어가서 복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또 똑같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현재 진행형인 중국어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장 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이상 뭐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코하게 소질도 또 능력도 없는 사람이 등 떠밀려 배우다 보니까 구멍이 큽니다. 그나마 세월에 녹이 쓸어가는 기억력을 닦고 조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가끔 만나는 제 옛날 프랑스어 프리토킹 선생님이었던 제시가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쓸 기회가 없는 프랑스어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딴 사람들 다 영어로 할 때 프랑스어로 하면 폼나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